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지명했습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입니다. 대통령실은 노동개혁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지만 당장 노동계와 야당은 노조 혐오를 부추겨온 사람이다. 노동부를 극우에 넘기겠다는 거다.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정부의 노동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3선 국회의원과 재선 경기도지사를 지낸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사회노동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입법부, 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자는 경산호 위원장 임명 당시부터 편향적 발언으로 논란이 빚었습니다. 민노총이 김정은의 기쁨조라고 하는 등 일부 노조를 향한 적대적 발언으로 야당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장 김 후보자는 야당이 단독 처리 의사를 밝힌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은 헌법, 민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입법 사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너무 올리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김문수 내정자는 더 이상 극우, 유튜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노동계에서도 극우, 반노동 막말을 일삼는 김문수를 앞세운 노동개혁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과거 민노총은 김정은의 기쁨조라는 말 말고도 쌍용차 노조를 자살특공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겐 총살감이라고 했고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며 전광훈 목사와 함께 정당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야권, 또 노동계와 협상하거나 갈등을 풀어나가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하혜빈 기자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022년 경산호위 위원장에 임명될 때부터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불법 파업에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하거나 쌍용차 노조를 자살특공대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경산호위 위원장에 취임한 뒤에도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2022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거친 발언으로 퇴장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보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국정감사 진행이 방해가 된다라고 판단돼서 감사장에 계속 있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총살감이라고 쓰고 소셜미디어에 문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갇히길 기도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극단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누가 젊은이들에게 세월호처럼 저렇게 죽음의 국판을 벌리고 있는 자들 물러가라!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면서 전광훈 목사와 정당을 만든 적도 있습니다. 도저히 자유한국당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난 김문수를 대장으로 신당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들이 이 태극기 부대만이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로부터 막을 수 있다. 김 후보자가 그동안 여러 비판에도 문제성 발언을 반복해왔던 만큼 장관 후보자로서 자질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김문수는 전설이었어요. 학생운동권의 황태자였고. 김문수 전 경산호위 위원장이 오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한때 노동운동의 대부로 불리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이 통화로 더 유명하죠.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여보세요? 예.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아니 지금 내가 도지사라는데 지금 그게 안 들려요? 무슨 일 때문에 여기다 전화를 갖다가 하셨는데 소방서 119에다 지금 긴급전화로 전화하셨잖아요. 김문순대라는 말을 반복해서 당시 별명이 순대였다고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이후에도 계속된 막말 때문에 극우 인사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습니다. 세월호처럼 저렇게 죽음의 국판을 벌리고 있는 자들 물러가라! 그럼 문재인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총살감이지.
망언 사례는 사실 찾은 게 더 많은데 다 넣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자의 지명을 두고도 말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 지명. 일단 오시안 위원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네네. 그러니까 김문수 지금 지명자의 경우 과거에 저런 막말 발언으로 인해서 뭐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저도 뭐 동의하기 어려운 발언들이 많이 있었던 것도 인정하고요. 다만 이제 경산호위 위원장으로서 지금 2년여 정도 지금 그 임무를 수행해 왔고 그 과정 속에서는 사실상 뭐 그런 그때 2022년도에 국정감사 때 논란이 됐던 그런 우려들을 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노동계조차도 지금 양분화돼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그렇지만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일부는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동안에 경산호위 위원장으로서 타임오프제에 대한 현장에서의 반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을 인정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또 앞서 그 중간 과정은 그렇지만 뭐 심상정 의원도 발언했다시피 과거 노동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정치권으로 들어왔잖아요. 이제 그 이후에 변화되는 과정들 속에서 뭔가 저렇게 좀 약간 극단적인 발언들을 했던 측면들은 있지만 이 공적인 영역에 들어와서 본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했던 그 2년여의 과정들을 좀 평가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보고요. 어쨌든 김문수 지금 지명자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지난번 국정감사 때보다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께 과거에 대한 막말 발언들에 대한 정중한 사과가 저는 필요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경산호 위원장 때 그래도 나름의 성과는 있었다라는 분석도 있다라는 말씀이고 민주당 입장은 어때요? 경산호위 위원장으로서 성과를 제가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없고 참 이진숙 진짜 방통위원장이 됐고 이제 김문수 후보자 내정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이제 지명이 됐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이제 극우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특징이 있어요. 외국에서는 이제 폭력성이 가미되고 그래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좀 전에 화면도 나왔습니다만 제가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느낀 겁니다. 대략적으로 몇 가지를 꼽아보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폄훼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삐뚤어진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령 뭐 기획서를 얘기한다든지 이런 공통점들이 몇 개 있는데 지금 이진숙 후보자도 김문수 지명자도 과거에 노동운동, MBC에서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노조운동을 했었고 이분은 또 노동운동 하신 분은 아닙니까? 근데 180도 입장이 또 바뀌었어요. 완전하게. 그리고 그 생각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때 이진숙 위원장 아무리 야당 의원들이 몇 차례 입장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물어봐도 심지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강제성마저도 인정을 못합니다. 그런 분이 한 분은 국무위원급 왔고 그러니까 장관급이 됐고요. 이분은 아예 장관으로 이제 지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가 원수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공산주의자, 총살감 이런 표현을 하신 분 아닙니까? 저분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돼서 또 청문회 분명히 저는 청문회 통과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대통령은 똑같이 이진숙 위원장 임명하듯이 또 강행할 겁니다. 밀어붙일 겁니다. 근데 노조에 대해서 저런 생각을 가지신 분, 이분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올바른 노동 정책을 쓸 수 있겠습니까? 왜 대통령이 이런 인사를 이렇게 되풀이하실까요? 정말 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저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방송통신위원장에 고용노동부의 장관 자리에 이렇게 지명을 하고 계속 밀어붙이는지 정말 저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김보엽 위원님,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시절에 대부로도 불렸다. 이 부분은 인정할 만한 부분인가요? 그럼요. 제가 2000년도 정도에 한나라당을 처음 출입할 때 만났던 김문수 의원은 꽤 괜찮은 분이었습니다. 노동가 출신이라는 스스로 자부심도 있고 출신이 그렇기 때문에 노동 현안에 대해서 보수적인 정당에서 꽤 적극적인 발언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가졌던 분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분이 잘 안 풀리면서부터 점점 끝으로 간 것 같아요. 정광훈 목사라는 분하고 어울려서 광화문 집회 태극기 부대가 좋아하는 발언들을 막 하면서 현장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니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삐뚤어지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수, 김태규, 김문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삐뚤어진 사람들,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는 없거든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 이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끝은 어떻게 될지 두고 보면 알 겁니다. 네. 자, 전성현 의원님. 김문수 후보자가 이제 인사청문회 때 이런 뭐 망언, 막말 이런 것에 대해 사과 요구를 받을 것이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떤 발언이 가장 문제였다고 보세요? 뭐 하나같이 다 주옥 같아가지고. 주옥 같다. 예, 뭐 다 하나 선택을 할 수 없는데 다만 고용노동부 수장은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까 뭐 경사노위 위원장 하면서 성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경사노위 위원장 하면서 노동계와 대화를 안 하셨는데 고용노동부 장관 되셔서 과연 할까? 이 부분이 가장 걱정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신환 의원님. 네. 윤석열 정부의 인재풀이 너무 좁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은 있는 것 같아요. 여권 인사들도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워낙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국무위원회 인사청문회나 또 아니면은 지금 뭐 그런 장관급의 인사들을 임명하기가 또 이제 무한 탄핵으로 지금 계속 탄핵 독주를 하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 누가 선뜻 나서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의 고리들이 결과적으로 풀어지지 않으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행정 권력 전체를 다 마비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또 임명을 또 반복할 수밖에 없고 그럼 또 탄핵이라는 것 또 아니면 저런 식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이 되면 이게 어느 정도 타협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무한 반복되면 이런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잠깐만요. 예. 지금 무한이란 표현을 한 4번째 쓰셨거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 임기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임기 3년도 너무 길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조국 혁신당은 최근에 탄핵추진위원회 구성했는데요. 탄핵 추진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이 너무 강한 발언을 하셔가지고 이대로 끝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끝내도 됩니다. 예. 네. 아니, 근데 인재풀 말씀하셨는데 예. 야당의 검증들 그 검증을 탓하지 말고 정말 어지간한 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통령께서 왜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찾지 않는 거예요. 좋은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정말 합리적인 보수도 왜 없겠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본인 생각과 똑같은 사람만 찾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을 탓하지 말고 정말 어지간한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적어도 국민 상식의 눈으로 봤을 때 좀 떨어지더라도 저 정도면 좀 고쳐 쓸 수 있다. 이런 사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할게요.